예, 화학물질 안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시간 하지 마시고 조금 나오는 중에는 증인이 나오는 경우는 시간 하지 말고 잘 정리하세요. 예, 의원님. 네. 예, 서울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안 계시고 직무대리로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석 달째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으로 기관장이 있으면 조직이 제대로 갈 리가 있을까 의문인데요. 어쨌든 직무대리로 수고하시고 있고요. 혹시 제 질의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PPT 자료를 보시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학사고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 전체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606건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화학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98건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인 걸로 보였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 PPT 보시면 606건 중에 인명사고가 198건이고요. 그리고 화학사고 원인으로 규정되는 게 시설 결함과 안전 기준 미준수에 관한 부분이 대략 한 40%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원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는 것 맞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 화학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너무 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지 네, 못해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직무대리 맡고 계시니까요. 제가 사례를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제주대 실험실에서 올 8월 달에 포르말린 500cc가 누출돼서 9명이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화학사고가 맞나요? 아닌가요?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화학사고입니까? 우선 이 사고를 모르고 계시죠? 예, 제가 예. 그러면 이 밑에 제가 설명된 부분만 보시고 화학사고인지를 판단해 봐 주십시오. 포르말린 시약이 유해 화학 물질에 해당이 된다면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화학 사고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포르말린 시약의 기준치 이상이 이제 된다면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은 화학사고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면요. 화학사고 구성 요건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이 안전원에서는 이 기준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작업 중에 약품이 튀어서 작업자 5명이 검사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있었던 사건인데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학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건도 이제 배관 작업 중에 그 약품이 어떤 약품에 따라서 이게 화학 사고로 분류되거나 안 분류되지 않거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예, 저희는 항상 이런 그 약품이나 좀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그 관계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2019년 5월에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라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죠? 예. 당시에 인적 피해 접수된 게 3,3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가 56건이나 접수가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 보면 부상자 제로 한 명도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안전원에서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해서 나중에. 예, 그러면 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예. 원장 직무대리께서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들었던 세 가지 사례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전원에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제대로 등록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특히 이 세 번째 하나토탈 같은 경우에는 인적 피해로 종업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이 접수한 사례가 3,300건입니다. 근데 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다시 앞단의 사례 1로 돌아가 봐 주시면요. 제주도 실험실에서 포르말린 500cc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화학사고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전원에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이게 다 모든 게 일반 사고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왜 화학사고로 규정하는지는 직무대리께서도 잘 아시죠.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것들이 일반 사고가 되면 화학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PPT. 예. 전체 606건의 화학사고 중에 환경오염 피해 사고는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화학사고 전체 중에서 단 5%만이 환경오염을 피해를 미친다라는 부분들도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게 오히려 더 저는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606건의 화학사고 중에서 대기오염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5년 이래로 안전원에서 조사한 분석한 자로 606건 전체 중에서도 대기오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너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마지막에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전체 화학사고 중에 처분을 내린 건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처분은 안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원에서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특히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화학사고 126건 중에 사망자가 16명, 부상자가 298명이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안전원에서 사고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때 기준을 너무 보수적으로나 수세적으로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직무대리께서의 답변. 먼저 의원님 그 지적 감사드리고요. 화학 사고 같은 경우는 화학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신고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청과 고용부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에 따라서 아주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그런 이제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화학 사고로 규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중간에 지적을 안 했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화학사고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고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화학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환경 오염 사고로 이어진 것이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초기 대응에 그런 화학 오염으로 이제 번질 것을 초동 대응을 해서 잘 이렇게 막고 있는 걸로도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